2026년의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거대한 믿음의 기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과거의 하락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모든 지역, 모든 아파트가 다 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동시에 목격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반면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지만 아무도 응찰하지 않는 기이한 침묵이 흐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조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계급도가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단어는 초양극화입니다. 과거 상승기에는 서울 강남이 오르면 마용성이 따라 오르고 수도권 외곽과 지방 대도시까지 온기를 나눠 가지는 낙수 효과가 존재했습니다. 일종의 시차만 있었을 뿐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온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그 연결고리는 끊어졌습니다. 유동성의 파도가 빠져나간 자리에 드러난 것은 벌거벗은 양극화의 민낯입니다. 핵심지, 코어는 더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리며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했지만 그 외곽의 비핵심지, 넌코어는 철저하게 소외받으며 자산 가치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더욱 공포스러운 점은 이러한 현상이 조용히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금리 인하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취해 있지만 시장의 스마트머니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을 마쳤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신고가가 터지는 나 홀로 아파트와 마이너스 P가 붙어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미분양 무덤 위 공존. 이것이 바로 2026년 부동산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앉은 자리에서 수억 원의 자산 증식을 경험하고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평생 모은 자산이 콘크리트 감옥에 갇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 계급이 영구적으로 고착화되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갭투자라는 사다리를 통해 상급지로의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전세가율이 받쳐주는 시장 구조가 중산층의 자산 증식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가율의 붕괴와 대출 규제의 엇박자 속에서 그 사다리가 치워졌습니다. 이제 실거주 가치와 투자 가치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소수의 슈퍼 입지만이 살아남고 애매한 입지의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 전락하며 투자의 가치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시장의 룰이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V비전 VN으로 전문 음성 녹음 제작. 현장의 지표들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과 지방의 악성 미분양 수치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위협하고 있으며 경매 낙찰가율은 역대 최저치를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반면 상위 1% 입지의 펜트하우스와 하이엔드 주거 상품은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괴리감, 이 압도적인 격차, 이것이 바로 2026년 부동산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서늘한 경고입니다. 당신이 지금 깔고 앉은 그 집이 자산이 아닌 빚덩어리로 변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정부의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렇게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단순히 금리 탓으로 돌리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했던 인구 구조의 변화, 산업 지형의 재편, 그리고 글로벌 자본의 이동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트리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파트 2에서는 이 참혹한 격차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과 지금 물밑에서 작동하고 있는 시장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믿음. 그것은 2026년 현재 가장 위험하고 안일한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장의 붕괴와 재편은 단순히 기준 금리의 등락으로 설명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지난 수십 년간 지탱해왔던 불패의 성공 방정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전세제도의 변질과 인구 소멸의 가속화, 그리고 공급 비용의 비가역적 상승이라는 세 가지 치명적인 트리거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는 레버리지의 종말입니다. 과거 부동산 상승기의 핵심 동력은 전세였습니다. 집주인은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하고 세입자는 주거 비용을 아끼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갭투자를 가능하게 했고
자산 가격을 떠받쳤습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 사태와 역전세난을 거치며 전세는 더 이상 안전한 레버리지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전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의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강화는 이관의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유동성의 수도꼭지가 잠기자 전세가율에 의존해 버티던 외곽 지역과 비선호 아파트들의 가격 방어선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즉, 가수요가 거품처럼 사라지자 실수요만으로는 현재의 가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 지금의 하락장입니다. 두 번째는 압축도시, 컴팩트시티 현상의 가속화입니다. 인구 감소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방 소멸을 넘어 수도권 외곽의 슬럼화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과거에는 교통망이 확충되면 인구가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확산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GTX 개통 이후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정반대의 결과, 즉 모든 인프라와 자본이 서울 핵심지로 더욱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빨대 효과였습니다. 젊은 인구와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도시는 주택 수요 자체가 증발합니다. 아무리 새 아파트를 지어도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는 구조적 공실 공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집값이 회복 불능 상태로 빠져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의 딜레마가 이 양극화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강화된 안전 규제로 인해 아파트 건축 원가는 비가역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제 평당 건축비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이 분양성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급지가 아니면 아예 삽을 뜨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지의 신축 공급은 씨가 마르고 원가 압박을 견디지 못한 비인기 지역의 분양가는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아 미분양의 늪에 빠집니다. V비전 VN이 베트남 최고의 텍스트 투 스피치 솔루션. 결국 2026년의 부동산 시장은 돈이 되는 곳과 돈이 묻히는 곳이 명확하게 갈라졌습니다. 핵심지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비핵심지는 수요 소멸로 인해 가격이 내립니다. 이 두 시장은 이제 같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완전히 분리된 세계입니다. 이 구조적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의 학습 효과에 기대어 섣불리 바닥을 논하는 것만큼 위험한 도박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조적 변화가 실제 데이터로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냉혹한 숫자의 세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차가운 숫자들만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 지표들은 우리에게 매우 불길하고도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일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요지부동이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금융권이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감지하고 가산금리를 통해 자체적인 방어막을 쳤다는 뜻입니다. 즉, 금리가 내리면 집을 사겠다는 대기 수요자들의 계산은 은행 창구에서부터 무참히 깨졌습니다. 양극화의 꼴은 통계적으로 역대 최악의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KB부동산 및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상위 20% 아파트 가격과 하위 20% 아파트 가격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2026년 1분기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의 아파트값이 전 고점의 95% 수준을 회복하거나 돌파할 때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외곽 지역은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한 가격에도 거래가 실종되었습니다. 평균의 함정에 빠져 전국 주택 가격이 보합세라고 믿는 것은 착시입니다. 실제로는 천장과 바닥이 동시에 찢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욱 심각한 내관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규모입니다. 금융당국의 관리하에 수면 아래로 눌러두었던 부실 사업장들의 만기가 2026년에 집중적으로 도래했습니다.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사업장들이 경매와 공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제2금융권의 연체율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의 위험 수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설사 몇 곳이 무너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업과 연계된 지역 경제의 실핏줄이 터져나가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실제로 지방의 미분양 물량 적체는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비중이 전체의 40%를 육박하며
기업들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은 이 잔혹한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선행 지표입니다. 서울 핵심지 아파트 경매에는 수십 명이 몰려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받는 과열 양상을 보이지만 비수도권의 아파트와 상가, 지식산업센터는 유차를 거듭하며 감정가의 절반 가격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찰가율 50%선 붕괴. 이것은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났다는 시장의 냉정한 선고입니다. IMF 외환위기가 기업의 부채에서 시작된 급성 심정지였다면 2026년의 위기는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동산 자산이 서서히 괴사해가는 만성질환과도 같습니다. 이 오디오는 V비전 VN이 AI 기술로 합성되었습니다. 가계 부채 역시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는 DSR 70% 초과 차주의 비중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소비 여력의 실종으로 이어져 내수 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했습니다.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로는 예측할 수 없는 복합 불황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시적인 숫자들은 과연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을까요? 파트사에서는 기업의 도산과 개인 파산이 교차하는 참혹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빨간 불을 켜는 동안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평가 손실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에게는 생존이 걸린 현금 흐름 위 단절을, 개인에게는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실존적 파산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부동산 양극화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 적나라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업과 자영업의 현장입니다. 지방의 중견 건설사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업력을 자랑하던 기업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어놓은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금융권은 PF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며 원금 회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의 부도는 단순히 회사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청 업체들의 연쇄 도산, 현장 노동자들의 실직, 그리고 그 현장 주변 상권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한때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리던 신도시 상가들은 이제 임대문에 종이만 나부끼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권리금은 고사하고 인테리어 원상 복구 비용이 없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졌습니다. 개인의 삶, 특히 2030년끌족의 현실은 더욱 처참합니다. 2020년과 2021년, 지금이 아니면 평생 집을 못 산다 는 공포감에 이끌려 수도권 외곽과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에 진입했던 청년 세대들은 현재 하우스 푸어 2.0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변동금리의 공포는 현실이 되어 월급의 60% 이상이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남은 돈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할 뿐 소비는 불가능합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탈출구가 없다는 점입니다. 집을 팔아 빚이라도 청산하고 싶지만 현재 시세가 대출원금보다 낮아진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려면 오히려 내 돈 수천만 원을 더 얹어서 은행에 갚아야 하는 상황. 이들에게 집은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발목을 잡고 물귀신처럼 끌어당기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월세 수익을 기대하며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구분 상가에 투자했던 5060세대는 지금 수익률 0%가 아닌 수익률 마이너스의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공실률 때문입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은퇴자들은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연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효자 상품 이 노후를 파산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평생 모은 자산이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중산층 붕괴의 현주소입니다. 반면 현금 동원력이 있는 슈퍼리치들에게 이 시기는 10년 만에 찾아온 바겐세일 기간입니다. 그들은 경매 시장에 쏟아지는 알짜 매물들을 헐값에 쓸어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파산이 누군가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되는 자본주의의 가장 잔혹한 자산 이전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격차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중산층은 하류층으로 추락하고
부유층은 더욱 견고한 성을 쌓는 이 양극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 파트 5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생존을 위한 냉혹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버티면 오른다는 주문은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줄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격의 급락이 아닙니다. 바로 회복 불가능한 자산의 박제화입니다. 거래량은 말라붙고 호가는 의미를 잃으며 내 자산이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는 상태가 수년, 아니 수십 년간 지속되는 일본식 장기 침체의 공포.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서늘한 미래입니다. 이제 부동산은 부의 증식 수단이 아닌 잘못 다루면 당신의 부를 집어삼키는 부채의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냉혹한 격변기, 생존을 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첫째, 과감한 손절매, 로스컷 위 용기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산이 인구가 소멸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비핵심지에 그것도 무리한 대출을 끼고 묶여 있다면 지금 당장의 손실을 확정짓더라도 빠져나와야 합니다. 본전 생각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양극화 장세에서 비핵심지의 하락폭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을 견디는 기회비용은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여 다음 기회를 도모하거나 빚을 줄여 생존 체력을 키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똘똘한 한 채를 넘어선 압도적 한 채 로의 재편입니다. 어설픈 다주택 포지션은 세금과 유지비로 인해 독이 든 성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투자의 기준은 저평가가 아닌 대체 불가능성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싼 물건을 찾아 갭투자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모두가 원하지만 공급이 제한된 곳, 불황에도 가격 방어력이 검증된 상위 1% 위 입지, 그곳으로 진입할 자력이 없다면 차라리 현금을 쥐고 관망하십시오. 애매한 자산을 사느니 확실한 위기가 닥쳤을 때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현금이 훨씬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소득 흐름, 캐시플로우를 자산 가치, 에셋 밸류 보다 우위에 두십시오. 고금리 뉴노멀 시대에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부동산은 짐일 뿐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는다면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자본으로 배당주나 채권 등 현금을 낳는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몰빵의 신화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계급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하류로 떠밀려 내려갈 것이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자산을 재배치하는 자만이 살아남아 다음 사이클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물은 이미 들어왔고 배는 떠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라앉는 배에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견고한 방주에 올라탔습니까? 선택은 잔인할 만큼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이것으로 2026년 부동산 긴급 진단을 마칩니다.